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LK 파트너스의 정성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할 주제는 대법원 2015 8월 27일 선고 2012-204587 판결인 도리산역 벽화사건 판결입니다. 해당 판결에서 저작물 폐기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을 알아보고 위법상 인격권, 소유권, 저작권법상 저작 인격권의 각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도리산 역사 내벽 및 기둥의 폭 2.8m, 총 길이 100여 m에 이르는 14점의 대형 벽화를 제작 설치했고 소해 건설회사로부터 이 사건 벽화의 제작 설치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소해 건설회사는 역 건축공사를 완료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시설물 일체를 인도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8년 1월경 다시 통일부, 즉 피고 대한민국에게 인도함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벽화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이 사건 벽화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색상이 어둡고 난해하며 그림 내용을 이해하기 곤란하고 민중화로 무당집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공장소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등의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는 이유로 도리산역 관광객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전문가의 간담회를 개최한 다음 교체 의견이 제기되자 2010년 5월에 벽화를 철거했습니다. 설문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로부터 완전 철거까지는 3개월 정도가 소요됐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통일부는 이 벽화를 철거한 이후 남북 출입국 사무소 내 어느 공간에 이를 방치하다가 2011년 초경 도리산역 인근 공터에 벽화를 소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12년 3월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벽화 파괴 행위를 함에 있어 벽화에 대한 관광객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근거로 설문조사 및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내부적 절차를 거친 점에 비춰볼 때 피고가 벽화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를 해 벽화를 파괴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정책 판단이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원고의 예술적 자유 내지는 인격권이 침해됐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벽화 폐기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판단하며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 산하 남북 출입 사무소 소속 공무원이 벽화를 철거한 후 소각한 행위는 원고가 예술 창작자로서 갖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객관적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는 설문조사의 최종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설문지의 내용이나 실제 응답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나아가 외부 전문가들이 벽화를 철거해야 할 이유로 지적한 작가 개인의 지나친 부가, 관광객 이해 곤란, 어두운 색채와 반복적인 내용 등은 이미 벽화의 제작에 앞서 도안을 검토하기 위해 열린 회의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들이 지적한 사안과 같은 것이어서 이를 다시 철거 이유로 삼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벽화의 철거를 결정하기 위해 거친 위와 같은 절차는 공론의 장을 충분히 거쳤다고 볼 수 없는 매우 형식적인 것이었고 그 철거가 어떠한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살펴보면 재판부는 명망 있는 작가인 원고는 특별한 역사적, 시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리산역이라는 공공장소에 피고 국가의 의뢰로 설치된 벽화가 상당 기간 전시되고 보존되리라고 기대했고 피고도 벽화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통보까지 했으므로 단기간 이를 철거할 경우 원고가 예술 창작자로서 갖는 명예감정 및 사회적 신용이나 명성 등이 침해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벽화의 설치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유를 들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철거를 결정하고 원형을 크게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철거 후 소각한 행위는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행위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해 위법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소유권과 민법상 인격권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문화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예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가 저작물이 화체된 유체물을 폐기하는 행위는 그것이 비록 그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의 근거가 처분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작가가 가지는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예술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기본권은 아니므로 저작물이 화체된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를 부당하게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저작물의 종류와 성격, 설치 장소의 개방성과 공공성의 정도, 국가가 이를 선정해 설치하게 된 경위, 폐기의 이유와 폐기 결정에 이른 과정 및 폐기 방법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폐기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할 정도인 경우에만 위법하다라고 판시하면서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자의 민법상 인격권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앞서 기준에 따라 피고가 벽화의 설치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유를 들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철거를 결정하고 원인을 크게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철거 후 소각한 행위는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행위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해 위법하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공표권, 저작권법 제11조, 성명표시권 제12조, 독립성 유지권 제13조 등의 저작인격권에 관한 개별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으로 이 사건 저작물 폐기 행위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 행위가 저작권법상 원고의 독립성 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장소 특정적 미술에 대한 보호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독립성 유지권 침해를 부정하였고 현행 저작권법상 장소 특정적 미술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판단 이유 가운데 독립성 유지권에 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벽화를 떼어낸 후 소각하여 폐기한 것은 이 사건 벽화의 소유권자로서 권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독립성 유지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 즉 원고가 저작물 원본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도 지급받은 이상 그 저작물이 화체된 유형물의 소유권자의 피고의 그 유형물 자체에 대한 처분 행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법상 독립성 유지권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독립성은 저작물이 화체된 유형물 자체의 존재나 기속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 내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벽화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손상한 행위, 절단한 행위, 방치하여 추가로 손상한 행위는 개별적으로 나누어 보면 독립성 유지권 침해 행위를 구성할 여지도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궁극적인 폐기 행위를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손상, 절단 등의 행위는 폐기를 위한 전 단계 행위로서 그 폐기 행위에 흡수되어 별도의 저작인격권을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독립성 유지권과 민법상 인격권에 대하여 명확히 다루지는 아니하였지만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과 변론으로 민법상 인격권 침해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저작물 폐기 행위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로 보아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이 판결은 예술 작품이 공공장소에 전시되어 일반 대중에게 상당한 인지도를 얻는 등 예술 작품의 종류와 성격 등에 따라서는 저작자로서도 자신의 예술 작품이 공공장소에 전시 보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이익은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 개념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가 저작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저작물의 단순한 변경을 넘어서 폐기 행위로 인하여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독립성 유지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저작자의 일반적인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유권과 저작인격권, 민법상 인격권에 관한 관계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